저는 오늘 그 사회를 맡은 박재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플러싱에서 이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시민참여센터의 스태프 어터니로 또 일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다카 청소년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의 운명과 또 이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그렇게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오늘 토크쇼 형식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페이스북 라이브 또 일반 방송 또 유튜브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 많이 녹화를 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가급적 이게 일주일도 안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게요. 앞으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하시겠지만 다 알고 계신 내용일지라도 저희가 오늘 이 시청자 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한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가, 어떻게 싸울 건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왜 싸우는가? 이거 우리 감성만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또 이성도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다카 또 우리 주임어들을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드림 액트가 처음 나왔던 것이 2001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전체 서류미비자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서류미비자들 구제 법안의 추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위 말해서 부모 따라 미국에 온 죄밖에 없는 드리머들이라도 먼저 그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러한 그 아이디어로 그 드림 액트가 2001년에 처음 그 연방 상원에 상정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상정과 법제화 실패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그 드림 액트가 통과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미국을 자기의 모국으로 여기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미국인이 될 수 있는 그 패스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림 액트의 그 통과 당위성은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카가 2012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5년째 지금 시행되고 있고, 2012년에 바로 그 취득을 했던 친구들은 그동안 2번 갱신을 했습니다. 저희 민권센터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1,200분 정도 그 이니셜 신청과 그 리뉴얼 갱신을 도와드렸는데요. 그 다카를 그 지금까지 쭉 시행해 본 결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는 이제 가족 부양을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텍스페이어로서 연방과 주, 시에 대단히 긍정적인 또한 경제적 효과를 또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텍사스 주가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제일 앞장서서 이 다카의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요. 만약 그 다카가 6개월 뒤에 정말로 완전히 전면적으로 폐지된다면 텍사스 주는 앞으로 향후 매년 61억 달러의 GDP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텍사스가 뭐 반이민 그 스테이트이긴 하지만 거기도 상당히 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카 더 넘어서 드림 액트는 앞으로 그 미국 사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또 이 드림 액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왜 우리가 이민 개혁을 요구하느냐? 현재 그 미국 사회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그 서류 미비자들을 전면 합법화시켰을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저들이 걱정하는 나쁜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뭐 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80만이고요. 우리 다카 수혜자들이, 그리고 TPS라고 해서 Temporary Protected Status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남미 쪽에서 올라온 난민들이 한 25만 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이제 100만이 되겠죠. 지금 다카만 문제가 되지만 이 TPS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 돌려보내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1,100만 명 중에서 한 10%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신분이 없으신 분들이 1,100만 명인데 이것이 미국 전체 인구로 보면 3% 또는 4%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분들한테 신분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백인들이라든지 그 요게 시민권자들이 잡을 이룬다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게 키 이유죠. 그리고 이민법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이민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는 게 지금 행정부의 두 가지 핑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소년들인데 이분들이 80만 명 중에서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다 10살 미만에 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애도 지금 중학교에 다닙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 가면은 초회하잖아요. 그러면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기에 대한 맹세까지 다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맹세가 아니에요. 그 Pledge of Allegiance 그 하죠. 그걸 다 그 친구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만 없을 뿐이지 그 친구들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행정부에서는 딱 두 가지 핑계 때문에 이 친구들을 범죄화 시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었던 그 추방 명령 유예하고 그다음에 노동 카드를 못 줄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공을 떠넘겨 가지고 의회에서 좀 퍼머넌트한 그런 지위를 주라고 하지만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인 인종주의자들, 제가 뭐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까 제가 발제했던 그렇게 많은 집행들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월 25일, 27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벌써 선거하면서 다 계획을 짜놨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광범위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반이민 정책들이었어요. 자, 그 중에 다카가 가장 우리에게 피부로 닿는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정말 피를 걷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몬 센스를 빌리더라도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이 다카에 대한 자세는 정말 옳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소위 87년 체제, 육공화국 체제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헌법이 바뀌면서 그 87년 체제 속에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놓여 있죠. 저는 미국을 1965년 이민법 체제로 규정합니다. 1965년 이민법에는 기념비적인 조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까지 아시안 국가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그 쿼터제가 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 초청이 전면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65년 이민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그 다인종이 살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 현재 모습이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65년 이민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일 약한 고리인 서류 미비자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그 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대로 합법 이민 숫자까지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과거에 그 백인들만의 영광이 존재했던 그 국가로 다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단히 바람스럽지 않은 방식이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 인도주의적인 이유, 또 여기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실 우리 미국 세금으로 우리가 하는 세금, 미국 시민들이 난 세금으로 교육시킨 아주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네. 여기 뉴욕시 고등학교 졸업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올해 좀 올랐을지 모르겠네요.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년. 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우리 한국 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교육 받은 사람들이고, 네. 이런 젊은 훌륭한 청년들을 다 우리 내보낼 수 없죠. 네. 다 모이셔서 우리 함께 한번 이번 남은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우리 싸움의 대열에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질문. 제가 또 우리 오늘 얘기들이 발제가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좀 빠져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의회가 우리 지금 공은 이걸 가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트럼프가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9월 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발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커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최영수 변호사님 간단하게 좀 요약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9월 5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화당 성향 10개 주 검찰총장이 9월 5일까지 폐지를 안 하면 자기들 소송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날 맞춰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카를 폐지한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입을 빌려서 하신 거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입을 빌려서 했습니다. 이 제프 세션이라는 법무부 장관은 그 드림 법안에 굉장히 반대를 했던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 발표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2번을 갱신했는데 한 5년, 4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9월 5일 기점으로 신규 다카는 받지 않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 그게 9월 5일 기준으로 다카를 신청을 했든지 아니면 갱신을 한 사람들은 요거는 프로세싱을 해서 2년간의 성인이 날 경우에는 다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개월 후입니다. 9월 5일자로 기준으로 6개월 후에 3월 5일까지 끝나는 다카 수혜자들은 반드시 10월 5일까지 접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2년간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내년 3월 5일 이후에 이 본인이 신청했던 그 기간이 끝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갱신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다카라는 것은 추방을 유예해주고 그다음에 노동카드를 신청하는 건데, 그리고 부가적으로 있었던 게 여행 허가증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9월 5일자부터 여행 허가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9월 5일 기준으로 여행 허가 신청서를 해놨으면은 프로세싱을 하지 않고 피를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여행 허가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에 이제 나가서 여행 허가증을 갖고 가신 분들은 이제 들어오는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뭐 우려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다카가 6개월 동안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시고요.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발표됐던 다카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6개월 유예 기간 그 발표 내용 들으셨죠? 6개월 유예 기간 왜 줬을까? 네, 공을 의회로 차 넣었습니다. 네, 의회가 합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기가 없애겠다고 해놓고 그 유예 기간을 놓은 거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개월 의회 동안에 의회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통과시킨다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통과시킬까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두 분 중에 말씀해 주시면. 네. 한국말이 약간 서툴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그 행정부랑 그다음에 입법부, 그 콩그레스라 그러죠. 지금 두 군데가 이제 그 공화당 위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공화당 대통령, 그다음에 하원, 상원 둘 다 이제 공화당 그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다카에만, 그다음에 드림 액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민 개혁으로 나가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10가지를 바란다고 해서 10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컴프로마이즈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저희도 물론 이제 그런 거 계획을 잘 짜야죠. 왜냐면은 뭐 한 가지를 얻는다고 이제 두 가지를 잃는다 그러면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0가지를 얻어서 5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차주범 그 컨설턴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격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싸워야 될 그런 많은 시련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볼 때 저는 일단 긍정적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약간 6개월 동안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의회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모멘텀 이제 그걸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태풍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나서 이제 그런 비를 통과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뎁 실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년 나온 얘기죠. 뭐 정부를 셧다운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더 많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좀 더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민이 이제 좀 더 중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면
앞으로 향후 6개월간 저희들은 의회에서 몇 가지의 다른 움직임을 아마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벌써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림 액트 스탠드 얼론 빌, 그러니까 드림 액트를 그 단일 법안으로 상정해서 그러니까 드림 액트를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좋은 거죠. 다카는 2년짜리 행정명령으로서 그 합법 이민 신분을 부여해주지 못하는데 만약에 드림 액트가 통과된다면 우리 드리머들이 진정한 그 아메리칸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겠죠. 그런데 그 드림 액트 스탠드 언론 빌만 그 추진했을 경우에는 몇 가지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정래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의회 구도 그리고 현재 정치권 구도상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아마도 통과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드림 액트만 단일 법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 쪽에서 주는 게 없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만 추진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마 성취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문제는 참이 민주당의 계륵입니다. 계륵.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그 정치적 우군인 건 사실입니다. 정치의 우군인 건 사실이지만 언제나 그 이민 개혁에 대한 책임성 본인들의 책임성 부재를 공화당의 존재에게 이렇게 그 익스큐즈를 주면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 액트 스탠드 얼론 빌로 단일 법안으로서 추진되는 형식만 취할 경우에는 어쩌면 이것이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그런 명분 축적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정치적인 염려를 합니다. 아니면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적인 그 미봉책으로서는 절대로 이민 시스템이 개혁될 수 없습니다. 서로 드림 액트가 통과되더라도 그것은 130만에서 170만 정도로 추산되는 대단히 한정된 파퓰레이션만 커버할 뿐입니다. 역시 한 800만 명 정도의 서리 미비자는 그대로 남게 되고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커다란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반이민 세력이 원하는 이민개혁의 어떤 그 요구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괄적 이민개혁의 요구 조건들 거기에는 서리미비자 합법화, 향후의 그 비자 시스템 정비, 국경수비 등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들이 포함될 겁니다. 이것을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서 진정한 힘겨루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2006년이죠. 우리가 의원들에게 압력 활동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워싱턴 DC에서도 크게 한판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매시브 랠리도 하면서 우리가 정치적 동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더 이상 다카의 문제가 아닌 또 드림 액트의 문제만도 아닌 그야말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통해서 현재 이민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들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참 힘든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것도 말씀했습니다만 의회의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딕 저번 의원께서 처음으로 드림 액트라는 걸 했는데요. 해마다 드림 액트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꿈이었어요. 말 그대로 드림 액트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집권했잖아요. 원년에 이민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재선을 하실 때 다카 청소년들이 그리고 이민자들이 요구를 하고 거리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겨우 받은 겁니다. 이 다카라는 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것들 본다 그러면은 8년간은 우리가 의회를 구성을 보면 지금은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면서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였어요. 양 하원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겁니다. 지금 다카를 폐지하고 드림 법안을 의회로 넘긴 것은 아까 제가 뒤에서 빽빽하게 썼던 그 집행 중에 가장 영리한 작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카를 볼모로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거를 바게닝 칩으로 합니다. 80만 명이 100만 명이기 때문에
그 서류 미비자의 10분의 1입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영주권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집단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바게닝 칩을 통과시키고 바게닝 칩을 해서 드림 액트를 통과시키고 그 대가로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밀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저는 패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견지를 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마 그 바게닝 칩이란 단어를 사용하기가 뭐해서 사실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우리 드리머들이 참 이 동네북 지금 취급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2012년에 그 사실 별거 아닌데 따지고 보면은 그 다카 혜택을 줘놓고 그것도 이제 뺏고서 이 우리 드리머들의 운명을 볼모로 해서 의회에서 핑퐁 탁구를 칠 그럴 좀 정치적 환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민자 커뮤니티께서는 바름 라인 어떤 그런 우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 바름 라인을 확고히 정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 대답하시면서 제가 좀 저도 좀 붙여야겠다라는 게 자, 물론 의회에 참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네, 어려운 싸움이 될 거고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포괄적 이민 개혁으로 크게 치고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딜의 대상이 된다. 우리 벌써 딜 얘기되고 있죠. 우리 그 월하고 보더 월하고 이게 교환이 될 거다. 지금 공화당이 원하는 거는 저거다. 그러니까 저거 줘버리고 우리는 다 얻어 가자. 뭐 이런 의견들 내놓는 분들도 계세요. 글쎄요, 그거 줘가지고 그게 될지 저는 참 그렇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린다면은 6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드림 액트든 아니면 또 다른 법안을 만들어낼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혹시 그 이미그레이션 리폼 자체, 포괄적 이민 개혁을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아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좀 어떨까요? 그게 되면 6개월 시간이지만 시간이 짧으면 그냥 드림 액트만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민사회는 만족해야 할까요? 일단은 드림 액트만 통과시키는 것만 만족할 것이냐 그 질문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말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공방 끝에 마지막 손익 결산서를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아마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싸움의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담대한 그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서 조금 더 싸움의 판을 벌려서 강력한 요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일단은 전략적으로 저는 맞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괄적 이민 개혁을 과연 6개월 동안 할 수 있느냐? 보름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실. 왜냐하면 이게 20여 년 정도까지 그 이슈가 지속되어 오면서 이미 그 포괄적 이민 개혁이 된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겨야 될 것인가는 이미 드래프트로 너무나 많은 버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지난 2014년이었죠. 그 연방상원에서 이제 통과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이것은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고 뭐 법안의 문구를 만들고 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변명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드래프트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의 싸움의 문제이고 정치적 해결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 싸움에 가장 견줄 만한 싸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헬스케어 리폼 빌 때문에 그게 우리 오바마 케어 그게 부결이 됐죠. 누구 때문에 부결이 됐죠? 맥케인 의원부터 해가지고 공화당 3명이 상원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그러면은 반이민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반대했을까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에서는 그게 상정을 하고서도 몇 번을 연기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했었는데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이거는 그 맥케인 의원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 공화당 의원의 그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견주어 볼 때 오늘 주제는 싸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런데요. 저희가 그 헬스케어 리폼에서도 봤듯이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힘을 보태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됐다 알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 숙제입니다만은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원동력은 그 지역구에 있는 우리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화당회라고 그래서 다 이 이민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드림 액트라든지 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2, 13, 14년도 상당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을 했고요. 어느 정도의 합의된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고 하면 6개월 이내 분명히 적어도 우리 지금 버럼 라인으로 보면 충분히 이 청소년들은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가고 싶어요. 뭐냐하면 그래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3월 5일 2018년 그러니까 내년 3월 5일이 되겠죠. 자 내년 3월 5일 이후에 의회가 그 전까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요. 트럼프가 이렇게 공을 차 넣었을 때 제가 어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읽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 트럼프가 의회가 이걸 못할 줄 알고 의회에다가 던졌다.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진짜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다카 그 베네피셔리들이 이제 카드가 익스파이어 되잖아요. 익스파이어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대적인 그 추방 시작할까요?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네, 공식적으로는 뭐 안 하죠. 뭐 트위터 상으로서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그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도 프라이어티는 아니다, 우선순위는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민 그 집행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한 2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0명을 더 충원한다고 했는데 충원을 해도 이 100만 명을 다 잡아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5일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드림 액트를 통과 안 할지라도 집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6개월 동안 정말 네, 의회를 움직이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전망이 아마 저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 오바마 행정부를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워낙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사상 최대 숫자의 이민자들이 추방되었습니다. 매년 40만 명 정도가 추방되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민개혁 문제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과 단속만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그러니까 추방과 단속의 요건은 강화되더라도 근원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11 밀리언 서류 미비자 분들의 어떤 그 합법적 그 어떤 신분 취득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종류의 이민 개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럴 거예요. 내 신분이 노출됐고 아시겠지만 이거 2012년도 시작할 때 정부가 몇 번씩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신고해도 와서 카드 받고 신청해서 승인 받아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려줘도 이것으로 어떻게 추방을 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이민법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몇 번씩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거지가 노출된 우리 분들 또는 가족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실제 그게 아까 발제에서 제가 요거 때문에 좀 빼놨는데요. 그 행정명령하고 그 국토안보부 메모에 보면은 비이민 비자하고 서류 미비자의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을 제외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디파트먼트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냐면
미국의 헌법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액트 비밀보호법이죠. 자, 요게 관련된 모든 법제를 연구를 해가지고 시민권자가 영주권자가 아닌 비민 비자 홀더, 그러니까 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분이 없으신 분까지 요 프라이버시 액트에서 제외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이민국 폼을 쓰다 보면은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프라이버시 액트에 대한 그게 꼭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이 우리가 이민법상의 베네핏을 신청하면서 그 전 모든 어떤 인포메이션을 홈랜드 시큐리티 국토안보부에서만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비밀 보호를 없앴기 때문에 IRS라든지 FBI라든지 모든 연방 정부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전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없애지 않은 이상은 물리적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 액트를 요구하고 그리고 어떤 반이민을 성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부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나 높여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들 하세요. 이사 가야 되는지, 네,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네, 그런 걱정들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걱정 마음 놓으시고, 네, 앞으로 6개월 싸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카 오늘 CNN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용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준비해라. 라는 내용을 그렇게 이민 변호사들이 이제 고용주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무엇을 물론 이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자, 우리 다카 베네피셔리들 직장 다니고 있고 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카드가 익스파이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고용주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우리 본인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변호사님, 네, 최영수 변호사. 네, 네, 변호사 입장에서 좀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노동 카드가 없으면은 법적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한인 사회는 이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라티노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시 받고 일한다 뭐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류에 있는 회사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 느끼는 것은 만약에 노동 카드가 만기가 되면은 이 친구들이 이 회사들이 주류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 그 고용 관계를 더 갱신하지 않을, 그러니까 연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6개월의 지금 유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 5일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 카드가 익스파이어 되는 분들은 반드시 10월 5일까지 갱신을 해야만 2년간 더 할 수 있다. 자, 이 와중에 올해 만약에 드림 액트 통과하지 않더라도 2년 안에 통과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연장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트위트를 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6개월 안에 드림 액트가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가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리비짓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혹시 만기가 된 노동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너무 지금 현재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이민자의 아들 딸로서 자신을 가지고 뭐 계속 본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제가 뭐 패널로서 지금 그 많이 이런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많은 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다카 받는 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기 LLC 이제 뭐 그 컴퍼니라 그러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용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게 그거에 관해서 약간 어떻게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저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사람들이 참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자기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참 이게 아주 외국 나라에 와서 영어도 못 하는데 경리적으로 자영업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컴퍼니를 만들고 LLC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주류 회사에서 노동카드의 유효기간을 따지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본인이 본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거의 제도권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는 안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림액트가 자꾸 드림액트 하는데 이 드림액트가 뭔지를 지금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에 해당되는 분은 다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세요. automatically.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4년간 체류한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군모를 캐릭터라 해가지고 뭐 범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바로 드림액트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8년 동안의 조건부를 받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마친다든지 그리고 4년 중에 2년을 마친다든지 일을 3년 동안 한다든지 그리고 군대 2년 갔다 오면은 퍼머넌트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이겁니다. 정말 다카에 비해서 신분을 주는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한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카에서 드림액트로 그리고 드림액트에서 영주권으로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차세대 미국의 리더들이 꼭 영주권을 받고 더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회사 소유권과 노동, 고용 좀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질문은 두 가지를 한번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자, 뭐냐?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보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민 우리 다카 베네피셔리 되시는 분들, 우리 이 수혜자들, 이 다카의 수혜자가 되시는 분들 합법적인 신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새로운 법안 나오는 거 외에 그리고 그 방법들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유혹들이라는 거는 이민 사기입니다. 이민 사기.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는 몇 가지 아주 전형적인 형태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이민 사기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최 변호사님, 네, 한번 또 우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합법적인 네. 신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카 또는 드림액트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단은 우리 다카 수혜자들을 놓고 보면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참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참 훌륭한 분이 많아요. 우리 장영래 씨 같이 이런 운동을 위해서 진짜 온몸을 바치는 분도 계시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게 가장 빠른 일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신분을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245I라는 불체자 사면 조항이 2001년도 4월 30일 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혜택을 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001년도가 다카가 처음 얘기된 해일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 이민 이 제도가 얼마나 브로큰 됐으면은 15년 동안에 그렇게 상원 하원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던 그 245I 조항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245I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랜드파더 돼가지고 그 자녀들도 취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받을 수가 있으면은 영주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스폰서가 있을 경우에. 자,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입니다만은 영주권을 받는 제도가 한 가지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신분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행 대상을 넓혀가지고 단순 불체자도 지금 추방을 하기 위해서 이민법원으로 이제 소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10년 지나고 본인이 10년 이상 살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그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혹시 불법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추방을 캔슬을 하고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는 cancellation of removal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민 재판에 회부됐을 경우에 구제 조치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충분히 가름해가지고 소극적이나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그 세 가지인 것 같고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드림 액트만이 방법일 수가 있고요. 이민 사기는 어디에도 있었습니다. 뭐 흔히 이런 거죠. 뭐 3만 불 줄 테니까 뭐 내가 영주권 해줄 테니까 그래도 놓고 돈 다 받고 난 다음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러싱에 뭐 투베드룸 아파트먼트를 하나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3만 불을 받고 예를 들면 네가 같이 사는 거로 하면서 7개월 있다가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 해주겠다. 그러면서 돈 다 받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실제 불체자 사면 조항이 의회를 통과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중에서 이상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특히 뭐 특정 인종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뭐 이번에 이제 다카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들이 이민국 직원을 아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뭐 2만 불을 주면 해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룰 오브 썸은 뭐냐면은 이민법상에 너무 좋아서 too good to be true입니다. 너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잣대를 이용하시고 혹시 이민 사기가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민 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짜 서류를 넣잖아요. 그 때문에 드림 액트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정식적으로 시민권 영주권 신청했을 때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 있죠. cancellation of removal. 아주 전형적인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아주 만연하고 있는 이민 사기 전형입니다. 뭐라고 묻냐? 10년 이상 미국 살았어? 너 됐어. 그러면 너는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고서는 돈도 받고 뭘 하죠. 그리고 그 멀쩡히 있는 사람을 신고를 하고 그 기준이 근데 아주 높아요. unusual extreme hardship이에요. exceptional extreme hardship이에요. 그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갖다가 넣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메인스트림 얘기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 국적 있는 분들한테 어사일럼 신청하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접한 바로 중국 변호사들이 접근해서 너네들 5,000불 가져오면은 어사일럼 신청해 준다. 현재 한국 정부가 그런 무자비한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사일럼 지금 못 받으세요. 근데 한국 여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중국 쪽 얘기를 듣고 가시는 분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절대 그런 데는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보시면서 6개월 동안 싸워야 되겠다. 우리 나가자. 이제 피가 좀 다 끓으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뭐 해야 되나요? 어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좀 안내해 주시면 저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자꾸 말이 나왔던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그 거리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커뮤니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숫자로 승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차주범 컨설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LA에서 100만 명, 뉴욕에서 40만 명, 그 다음에 DC에서 1월 달에 그 워먼스 마치라 그래가지고 큰 이벤트가 있었죠. DC에서 아마 제일 큰 이벤트였는데 거기도 아마 100만 명이 넘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그 다음에 미디어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정치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줄 때는 진짜 거리 나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있었어요. 이제 트럼프 타워 바로 앞에서 이제 뭐 데모 시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오늘 하루만 있는 이벤트가 아니고 그런 이벤트가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권센터 웹사이트라든지 뭐 페이스북 페이지 요즘 많으시죠? 아니면 뭐 다른 단체들, 아시는 단체들 뭐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데 가시게 되면은 이벤트가 쫙 나옵니다. 언제 몇 시, 그다음에 며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권자분들이실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6개월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6개월 뒤에도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표를 안 하시거나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미민자의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커뮤니티 멤버이신 분들 경우는 이제 그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의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편지라든지 저희가 또 서명운동 이런 거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걸 모으게 되면은 이제 그 의원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숫자를 알릴 수 있는 저희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리머로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저희 커뮤니티가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자기 신분 때문에 그 신분 이런 걸 되게 숨기고 싶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목소리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드리머로서 커밍아웃 이런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 신분에 기죽을 필요 없이 신분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없이 이제 남들에게 그다음에 나기 친구들에게 이제 그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뭉쳐야 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득이라든지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런 주제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2012년 8월 15일부터 다카가 시행되었을 때 그것은 저희 민권센터에게 와이들리 도어가 오픈된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극소수의 용기 있는 드리머들만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 극소수의 드리머들과 같이 활동했는데 2012년 그 다카가 시행되면서 많은 드리머들이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저희 민권센터 활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민권센터 내에는 AADC 아까 정정래 씨가 그 소개해드린 그 드리머 활동 그룹이 있고 바로 이 정래 씨 같은 경우가 바로 다카로 인해서 활동가까지 된 하나의 그 전형적인 입니다.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민자로서 같이 이렇게 함께 활동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6년 대규모 마칠 때 뉴욕 타임스가 사설에서 말했습니다. 슬리핑 자이언트 웨이크업. 그러니까 잠자던 거인이 깨어났다. 근데 그 거인이 다카라는 진정제를 복용하고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날 시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우리 뉴욕에 살잖아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이 우리 트라이스테이트인데 실제 우리가 보호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차주법 민권센터 컨설턴트 그리고 장영래 이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시민참여센터에서 10명의 이민 변호사로 구성된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90개 교회가 연맹을 해가지고 Sanctuary Church Movemen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의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행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 가서 좀 참석해 주는 것 자체가 바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참 바쁘고 힘들고 또 애도 봐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하는 다 바쁘지만은 이런 대표적인 단체들이 일을 할 때 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참석해 주는 그것이 아마 가장 먼저 가장 멋있는 그런 우리 이민자로서의 첫 발걸음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없으시면 참여하시면 좋고요. 참여하실 수 없으시면 네, 민권센터 웹사이트를 가셔도 좋고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를 가셔도 좋고 또 이민자 보호교회 또 페이스북 하셔서 후원금 보내주셔도 네 크게 우리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저희가 이민 개혁 이제 운동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이민자들만 이런 집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민자들만 이제 로비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마이크 zuckerberg라죠. 그 페이스북 창업자라든지 실리콘밸리 이제 그 뭐 텍 컴퍼니 사장들 그다음에 그 노동조합 유니언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일단 교회라든지 이제 카톨릭 교회 이제 그런 그 단체들도 이제 그 이민 개혁 이런 거를 되게 지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힘을 같이 모으게 되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 이민 개혁을 자꾸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서류 비자의 대대적 합법화가 포함된 그 이민 개혁이 이루어진 게 지난 1986년이었죠. 레이건 그 공화당 행정부 당시였고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그 비관적인 전망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재 의회 구도나 여러 가지 이민 정책의 흐름을 볼 때는 그런 전망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회 정치만을 그 기대고 거기에 처분만 기다린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의회의 구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실제로 정책이 위반되는 과정과 시연되는 과정은 꼭 그것만은 아니지요. 그 의회 정치는 의회 정치대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하면 됩니다. 우리의 정치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힘차게 대중 캠페인을 펼쳐나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 얻어내려고 하는 것 얻어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